배우 신혜라 씨가 과거에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변기에 양말과 속옷을 넣고 물리적 폭력도 행사했다고 밝혔는데요.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되고 있지만 갈수록 그 방법이 교묘해지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 건지 지난 23년간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 오신 조정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해맑음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20년 넘게 운영을 해오고 계시는데 보니까 과거 2000년부터 해마다 백설기를 준비를 해서 또 돌리기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신 이유부터 여쭤볼게요. 네. 저희 아이가 2000년 네. 8월 달에 사고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이가 혼 상태에서 5일 만에 깨어나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었어요. 그때는 네. 깨어나기만을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저희는 백설기일에서 돌리는 게 저희 주변에 돌렸어요. 우리 아이가 다시 탄생했다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잊고 새로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실 했었는데요. 이거는 어느 부모나 피해 부모님이라면 다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23년 차 네. 지금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왜 이 활동을 하게 됐냐면 네. 처음에 저희 아이 사건이 났을 적에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저희 아이가 피해자인데도 어디 도움을 받을 곳도 없고 그리고 어디 가서 상담조차 받을 곳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사실 학교에 가서 호소를 해도 사실 밀려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저희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저와 똑같은 피해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모님들과 같이 뭉쳐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같이 모여서 일을 해결하면서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피해 부모님들을 또 만나뵙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 제 사건이 끝나고서 사실 좀 끝나서 물러나고 싶었는데 네. 근데 다른 피해 부모님들이 자꾸 찾아오셔서 도움 부탁을 하실 적에는 옛날에 제 생각을 하면서 그때 너무 저기 힘들고 처절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물러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때문에 학가협을 만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해맑음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또 보니까 얼마 전에는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발로 뛰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활동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피해자의 아우성으로만 듣더라고요. 저희는 이게 정말 필요 부분이라서 호소를 하고 네. 그리고 뭔가 문제점을 자꾸 제시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저희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좀 사실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갇혀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쪽으로 갇혀서 학교 폭력 심각성을 좀 사회에 알리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지금 어떤 피해자 보호 지원책의 문제점과 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좀 그리고 개선점을 좀 네. 알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공부하면서 힘들었어요.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 일을 꼭 해야지만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네. 정말 힘들더라도 했는데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이 피해 부모님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같이 모여서 저희가 학교폭력 근절책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 네. 그런 거에 지금 같이 연구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그런 상처에 대한 치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학교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오고 계시지만 저희도 계속 보도를 하지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학교 폭력 피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학교 폭력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이 학교 폭력은 보면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지만 해결하는 거는 우리 어른들이 개입을 해서 해결하게 되는데 오히려 해결이 아니라 더 이게 확대를 시켜놓는 경우들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처음에 학교나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초기에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미흡해서 이게 확대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해 부모님들이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과도 안 하고 피하게 되죠. 그래서 쌍방으로 몰아간다거나 어떻게 보면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도 피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감정성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데 요즘은 옛날 같이 이렇게 그 당시만 모면할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변화했습니다. 지금 학폭 미투 보셨죠? 그렇듯이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라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모님들이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다시 가해 학생들도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덮고 그냥 부모님들이 갈 것이냐 아니면은 진심 어린 사과를 이름으로 해서 아이도 회복하게 만들 것인가. 그거는 저는 이건 제일 큰 거는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른들, 부모님의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며칠 전에 배우 신혜라 씨가 아들의 학폭 피해 사실을 밝혔거든요. 보니까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 현장에 또 계시니까 이런 피해를 많이 보시나요? 저도 그 인터뷰를 봤는데요. 진짜 그 신혜라 씨의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끔 당했다는데 상상이나 어느 부모는 하겠어요. 그 아이 양말이고 속옷까지 다 변기에다 그렇게 다 집어넣을 정도로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의 그냥 단순 폭력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범죄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한 예로 요즘은 체크카드 부모님들이 또 맞벌이들 하시고 그러니까 바쁘니까 아이들을 학원 근처에 있으면서 밥을 먹도록 체크카드를 주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되게 보면 아이들이 뺏깁니다. 그래서 그거로다가 아이들이 쓰기도 하지만 또 다른 아이들한테 상납을 받아가지고 또 이에 피해 학생이 나중에 곤란 지경에 빠지는 경우들도 봤고요. 그리고 또 피해 학생한테 절도까지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상납받고 금품갈취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끔 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이러다가 피해 학생들이 그딴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갖다가 아이들이 두려워하지를 않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보면요. 오히려 피해 학생한테 죽을 용기나 있니? 한번 죽어봐, 뛰어내려봐 하면서 조롱하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부추기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피해 학생들이 이거를 좀 알리거나 좀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를 하면 좋은데 오히려 너무 두려워가지고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그걸 신고를 하지도 못하고 극단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생겨서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보니까 상급생으로부터 동급생과 그러니까 맞짱을 뜨도록 시키고 이게 이후에 또 학교 폭력 피해로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이런 사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맞짱까지 떠놓고 나서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 문제가 됐는데도 또 폭력을 행사하고 애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실 사건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있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들킬까 봐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어른들이 개입하거나 학교에서 벌을 받게 되면은 멈추는데 지금은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그 맞짱 뜨는 게 그렇게 하잖아요. 친구하고 친한 친구하고 붙여놓고 서로 때리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약하게 때리면 이렇게 때리면서 점점 때리다 보니까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때리면서 이 아이들한테 마음의 상처까지 크게 입히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또 아이들은 또 이게 학교 폭력이 이렇게 하나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모방 범죄로 해서 발생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또 유행처럼 번질까봐 저는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모습을 시민이 보시고선 촬영해가지고 신고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들은 지나치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직접 개입은 두려우시면은 개입은 못 하시더라도 신고라도 해서 아이가 더 큰 일이 네. 상태가 되지 않도록 좀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피해 학생 또 가족을 만나오셨는데 이 학교 폭력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학교 폭력은 이게 피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온 가족한테 가는 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온 가족의 고통으로 가면서 가정 해체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학교 폭력 문제는 그리고 해결책이나 문제는 가장 잘하는 거는 피해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도 하지만 그리고 피해 부모님들이 대개 보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걔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게 문제점이구나 하고 그때 경험 후에 부모님들이 그런 문제점과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책 대책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피해자의 얘기를 듣지를 않는다는 네. 겁니다. 그니 피해자 당사자인 피해자의 이야기가 없이 그냥 만들어지는 정책과 대책이 피해 가족들한테 피해자들한테 얼마나 와닿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겉도는 네. 정책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책을 만들더라도 이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학교 폭력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지만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회장님께서는 학폭 가해자를 엄벌하는 거에 대한 기조를 우려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도 좀 물어볼게요. 이번에 발표된 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 지원에 가장 큰 가해학생 강력 처벌이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네. 있는 거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가해학생의 처벌이 피해자의 보호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리고 이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이 하는 사과가 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게 자기가 처벌을 받게 되면서 이게 오히려 면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죗값을 다 치렀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뒤에는 자기의 잘못은 전혀 없고 미안하고 반성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학생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록을 남았다. 네. 그래서 오히려 감정만 더 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피학생은 가해학생이 처벌이 됐다 해서 자기한테 사실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보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아이한테는 더 큰 고통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무엇보다 아이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고 더 이상의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해맑음 센터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학교 폭력 네. 피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피해 학생들이 지금 해맑음 센터에 오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정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 아이가 치유가 되어서 학교로 복귀하도록 돕는 곳이거든요. 네. 아이들이 들어오면 되게 평화로워하고 편안해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들 마음속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친구들 속에서 다시 어우러지고 싶은 게 그게 본인들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해맑음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출석이 인정되는 위탁 시설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 안에서 아이들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이 돼서 학교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로 왔다 가면은 다시 돌아가더라도 아이가 행복하게 이곳을 잊지 않고 그러고 지내는데 지금 사회적으로도 지금 이번에 개성 문제가 많이 있었죠. 여론에서도 들끓었던 이런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해맑음 센터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교육계, 정부에 뭘 더 기대할 수 있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지금 다들 해맑음 센터가 우리 아이들이 치유돼 가지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해맑음 센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교육부에서는 이제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의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늘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3일에서 7일 늘어난 것도 사실 저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은 피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는 가해학생과 공간 분리부터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분리 조치가 있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분리 조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 복도나 화장실, 급식실 어디서든 아이는 부딪힐 수 있는 겁니다. 한 공간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만 해도 이 피학생들한테는 공포입니다. 근데 이렇게끔 공간 분리도 안 된 상태에서 한 공간 내에서 분리라는 거 근거 놓고 여기 넘어오지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네. 저희는 이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공간 분리부터 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리를 하더라도 이제 학교 내 말고 공간의 분리가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분리가 지금 저기 되게끔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외부로 아이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많은 피학생들이 분리된 곳이라고 해서 찾아가지만 거기 보면은 가해학생, 피학생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피학생들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문의만 그냥 피해자 전담 기관이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네. 봐야 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자 이런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게 지금 강제 전학 조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사회봉사 명령이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받으면은 네. 그걸 다 수행한 다음에 전학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1일부터는 바로 전학 조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요거를 다 수행을 안 했다 해도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다시 받으면 되는 건데요. 네. 행정심판 청구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직까지도 안정장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거는 아이들이 지금 강제조치라는 거는 피학생과 분리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그거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공간적인 분리가 시급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